오늘은 수포자를 위한 수학 부담 없이 배우는 추론 통계의 중요한 개념인 확률 분포의 종류입니다. 네 번째, 확률과 확률 분포입니다. 개요입니다. 확률과 확률 분포는 샘플 데이터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고 통계적 가설 검증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통계에서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시점이 바로 확률과 확률 분포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 확률과 확률 분포를 예시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가 필요한 이유, 모집단에서 표본을 통한 일반화를 제공합니다. 표본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로 모집단에 대해 일반화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통계적 검증 방법, 우리가 앞으로 배울 카이 제곱 검증, T 검증, 아노바 등 이런 통계적 검증 방법은 모두 특정 확률 분포를 가정하고 해석을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일관된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일관된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 표준 정규 분포이고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의 집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용어입니다. 확률,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확률 분포 함수 이런 용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확률, probability. 확률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0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1은 사건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확률은 항상 0에서 1 사이입니다.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 실험의 가능한 모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결과를 숫자로 표현합니다. 확률 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입니다. 확률 변수가 실험에 가능한 모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결과값을 나타낸 것이고 확률 분포는 그 값 중에 하나를 가질 확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확률 분포 함수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입니다.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함수 제가 정의를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이 있습니다. 주사위는 1에서 6까지 숫자가 있죠. 거기서 만약에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즉, 확률이란 특정 사건, 6이 나올 확률이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질 때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확률 변수는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에서 가능한 모든 결과를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확률 변수 주로 우리가 x라고 하는데 확률 변수 x는 1이 나올 수도 있고
2, 3, 4, 5, 6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 2, 3, 4, 5, 6 가능한 모든 결과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분포는 이러한 확률 변수가 가지는 분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사위 던지기 같은 경우는 각 확률 변수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 동일하죠. 6분의 1이기 때문에 균일 분포가 됩니다. 확률 분포 함수는 균일 분포 함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률 분포에는 크게 두 가지 분포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산 확률 분포, 두 번째가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이라고 하고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특정 값, 예를 들어서 0, 1, 2 등과 같이 셀 수 있는 값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P는 확률을 의미하고요. 대문자 X는 이산 확률 변수를 말하고 소문자 XI는 이산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을 말합니다. 이산 확률 분포는 Px는 Xi로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이산 확률 분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포아송 분포, 초기하 분포, 기하 분포, 음이항 분포. 그 중에서 아래 세 개인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포아송 분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단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공식보다 예시를 통해서 각 분포가 시행되는 상황을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르누이 분포는 동전을 던지는 경우에 확률 분포이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르누이 분포,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베르누이 분포는 예시가 뭐냐면 동전을 던져 앞뒤가 나올 확률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성공 아니면 실패가 일어날 확률을 베르누이 분포라고 합니다. 성공의 값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패의 값은 1-p입니다.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항 분포는 동전을 던지는데 우리가 성공을 앞이라고 하면 10번의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올 확률입니다. 독립적인 베르누이를 n번, 10번 반복했을 때 성공 횟수를 나타내는 분포입니다. 즉 성공 횟수인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입니다. 동전은 앞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이 나올 확률은 0.5죠. 그러면 이항 분포는 좌우 대칭인 분포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동전이 아닌 다른 행위를 했을 때 확률이 즉 성공이 될 확률이 0.5보다 크다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비대칭 분포가 되고
만약에 성공의 확률이 0.5보다 작다면 왼쪽으로 치우친 비대칭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항 분포는 성공 확률에 관계없이 반복 시행하는 행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접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가장 왼쪽의 그림이 확률이 0.5일 때 반복 횟수가 20번일 때의 그림입니다. 분포입니다. 하지만 이 녹색 분포를 보면 확률이 0.7이고 반복 횟수는 20이죠. 즉 동일한 반복 횟수를 가지고 있는데 성공할 확률인 P가 높아지니까 더욱더 오른쪽으로 치우친 비대칭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확률이 0.5인데 이 파란색은 반복 횟수가 20회. 만약에 반복 횟수가 예를 들어서 40회가 된다면 이 빨간색 점선처럼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됩니다. 포화송 분포입니다. 포화송 분포는 1시간 동안 영상 시청 중 중도 포기자 횟수입니다. 즉 단위 시간 혹은 어떤 주어진 공간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입니다. 단위 시간이 1시간 동안이 되고 특정 사건, 영상 시청자 중 중도 포기자, 이게 포화송 분포가 됩니다. 여기서 람다는 단위 시간, 단위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평균 수를 말하고요. K는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람다, 단위 시간, 단위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평균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즉 이 말은 사건이 평균적으로 자주 발생할수록 포화송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접한 모양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람다가 1입니다. 즉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위 시간 혹은 단위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평균의 수가 1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람다가 4이고 세 번째 그림을 보면 람다가 10입니다. 즉 람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포화송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접한 모양이 됩니다. 우선은 중요한 이산 확률 분포에서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포화송 분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의를 이해하기보다는 예시를 먼저 이해를 하고 동전을 던져 앞뒤가 나올 확률이 베르누이 분포이구나. 동전을 10번 던져 성공이 나올 확률이 이항 분포이구나. 그리고 1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게 포화송 분포이구나. 그리고 이항 분포는 반복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포화송 분포는 어떤 단위 시간, 단위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평균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규 분포에 근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기화 분포는 예를 들어서 52장의 전체 카드에서
5장을 뽑을 때 에이스가 나오는 횟수입니다. 크기가 정해져 있는 유한한 모집단 52장의 전체 카드에서 5장을 뽑을 때 우리가 다시 그 52장의 카드에 집어넣는 게 아니죠. 이거를 비복원이라고 합니다. 52장의 전체 카드에서 5장을 뽑을 때 비복원인 형태로 행위를 할 때 에이스, 성공이 나올 횟수를 말합니다. 기하분포는 동전을 던져 앞면이 성공이라고 할 때 앞면이 나올 때까지 뒷면, 즉 실패의 횟수입니다. 음이양 분포 이게 영어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농구 선수의 자유투 성공을 위해 시도한 횟수입니다. 즉 어떤 성공이 지정된 횟수에 도달할 때까지 시행된 총 횟수입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확률 분포의 두 번째인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 이라고 하고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분포 함수로 표현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PDF라고 하고 누적 분포 함수는 CDF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무한한 값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 키, 온도 등과 같이 실수인 연속적인 수치의 값을 가진 경우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 y축의 값은 확률이 아닌 확률 밀도입니다. 확률 밀도란 확률이 아니고 주변의 다른 값에 비해서 확률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 높다. 확률 밀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값에 비해서 비율이 낮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확률은 해당 그래프의 면적입니다. 왜냐하면 연속 확률 분포는 특정 값이 아니라 연속적인 값이기에 특정 포인트, 이산 확률 분포처럼 특정 포인트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밀도 개념을 도입을 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을 정하고 해당 구간의 면적으로 확률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뒷장에서 제가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전에 먼저 확률 밀도 함수, 좀 전에 PDF라고 했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고 누적 분포 함수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연속 확률 변수가 특정 구간 A 이상에서 B 이하일 때의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특정 구간에서의 확률을 말합니다. 누적 분포 함수는 연속 확률 변수 x가 얼마 이하일 때까지의 확률을 나타냅니다. 즉 누적된 값이죠.
연속 확률 분포의 종류. 연속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균일 분포, T 분포,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래 두 개인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처럼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나머지 분포는 단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정규 분포, normal distribution.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몸무게 분포입니다. 우리는 정규 분포를 가우스 분포라고 하고요. 통계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연속형 분포로 표본을 통한 통계적 추정 및 가설 검증 이론의 기본이 됩니다. 정규 분포는 데이터가 평균값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분포를 말합니다.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말합니다. 정규 분포는 평균 표준 편차에 의해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옆으로 퍼졌다가 좁아졌다가 이와 같이 분포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전에 설명을 드렸던 스케일이 다른 데이터들이 있을 때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위해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가 필요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 표준화가 필요한 거죠. 표준화는 Z-스코어를 통해서 표준화가 필요하듯이 연속 확률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가 필요합니다. 이런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특정 값의 확률을 구하거나 통계적 결론을 도출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이미 수학자들이 특정한 값을 가졌을 때 확률을 표로 다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표만 읽는다고 하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요. 평균이 0일 때 표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지점의 확률은 그러면 여기에 면적이 되겠죠. 이 면적은 68%입니다. 그리고 2시그마 평균이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2시그마 플러스 2시그마 즉 표준 편차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일 때의 확률은 95%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 부품의 평균 길이가 100mm이고 표준 편차는 5mm입니다. 그리고 이 부품은 정규 분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좌우 대칭인 정규 분포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러면 92mm 이하가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90A에서 B라는 구간이 아니죠. 92mm 이하가 나올 확률이죠. 누적 분포 함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Z-스코어,
92 빼기 100 나누기 5를 하면 Z스코어는 마이너스 1.6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 표에 보면 Z 점수가 마이너스 1.6일 때에 누적 확률은 0.0548로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실제 그 부품이 나올 확률은 5.48%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특정 구간에서 발생할 확률을 말하고요. Z스코어 변환을 통해서 특정 값의 누적 확률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연속 확률 분포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균일 분포는 Uniform Distribution, 균일하다는 말이죠. 그 일어날 확률이 분포가 균일합니다. 주사위에 각 숫자가 나올 확률입니다. T 분포는 T Distribution, 정규 분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꼬리가 양쪽 꼬리가 좀 더 두꺼운 분포의 모양을 띠고 있고요. 표본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규 분포에 근접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크다, 작다의 기준은 30개를 말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혹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고 우리가 모 평균을 알고 모 표준 편차를 모를 때 혹은 두 집단의 평균이 동일한지 알고자 할 때 T분포를 사용합니다. 카이 제곱 분포,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 오른쪽으로 비대칭이며 자유도가 크면 클수록 정규 분포에 근접합니다. 명목척도, 서열척도 데이터에서 독립성 검증이나 적합도 검증에 활용됩니다. 독립성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변수가 연관이 없는가,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고, 적합성 검증이란 데이터가 특정 이론적 분포에 적합한지, 즉 얼마나 잘 맞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F분포, F 디스트리뷰션. 오른쪽 비대칭이며 자유도가 크면 클수록 정규 분포에 근접합니다. 모집단의 분산이 서로 동일하다고 가정되는 두 모집단으로 두 개의 표본 분산의 비율입니다. 분산 분석, 회귀 분석에서 모형의 적합도 검증에 활용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